네, 조금 전 2부에서 송영길 의원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부동산을 둘러싼 이야기가 참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을 주장을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또 선거 과정에서부터 주장을 했고 시정에서도 이걸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죠. 근데 또 이거와는 좀 어떤 다른 움직임이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주택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현옥 사장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좀 근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LH 사태가 좀 워낙 그 잔향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GH 같은 경우도 혹시 뭐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이 있는지 혹시 좀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 예, 바가 다 있습니까? 했습니다. 네. 그 결과 다 나온 예, 거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 네. 확신하십니까, 사장님? 뭐 확신 100% 확신은 없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없어서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H 이제 그 개혁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H의 기능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의 GH나 서울시의 SH 같은 곳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지방 주도형으로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요? 네, 그 선진국은 다 그 지방 주도형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 공기업, 개발 공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좀 약간 LH가 특이한 형태의 예. 공기업이긴 한데 예. 세계 최대의 개발 공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LH가?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예, 국가가 안 합니다. 예, 개발은 다 지방에서 하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또 많은 역량 또 재원 그리고 또 인원이 축적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사장시키는 건 국가적 손실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약간 기능 조정을 해서 예. 또 이 주거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주거 문제 해결에 많은 역량을 쏟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하면서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일단 이 GH 사장으로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개발 이 방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민간은 이제 수익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민간 개발을 자꾸 주장하시면은 부동산가 많이 오르죠. 예. 무조건 오른다고 보세요? 그럼 민간 개발 얘기하면 항상 올랐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오릅니다. 민간 개발을 계속 주도해서 하겠다. 민간에다가 권한을 주겠다. 주겠다는 권한, 소위 개발권이잖아요. 예.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예. 그건 행정 권한입니다. 예. 그 권한을 민간에 주면 민간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바로 집값에 반영되죠. 그래서 규제 완화하자 이러면은 계속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공 주도형으로 하되 집값 기대 심리를 꺾으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공급은 물론 계속 해야 되는데요. 네. 그 공급하는 방식이 집값을 계속 부추기는 방식 이렇게 되면 집값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그 강남구청장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분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야 된다. 물론 그 이제 강남구의 현상만 보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이익 환수 이런 방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익을 별로 환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에서.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공공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환수를 해야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하더라도 크게 돈이 안 된다라는 네. 구조를 잘 설계해 놓고 네.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엊그제 그 한 인터뷰 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방안이 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던데 그 방안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대안이? 예,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도 약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공공주도형으로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을 들쑤시지 않게 여러 장치를 잘 마련해서 네.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 민간에 주도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은 그 자체로 부동산 시장을 엄청 들쑤시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요 며칠 사이에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개발이 일단 답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원래 겁니까? 개발권이라는 게 행정권이에요. 그거 당연히 공공이 해야죠. 재개발 조합, 재건축 네. 조합이요. 대법원 판례상 행정청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재개발, 재건축할 때 네. 수용권을 행사하고 그렇죠.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남의 재산을 강제로 뺐지 않습니까? 네. 이거 행정청의 권한이고요. 아주 강력한 국가 권력을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행정청의 권한을 안 쓰면 민간에서 마음껏 하셔도 돼요.
아,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다. 예. 근데 네. 그거 안 쓰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안 쓰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예, 있어요? 뭐 지역 주택조합 이런 거. 아. 네. 근데 잘 안 되죠. 그것도 근데 인허가가 또 있어야 되니까. 아, 물론 인허가는 해줍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권한을 안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분하고 목소리가 되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는 이현옥 GH 사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계속 그러니까 그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주택인 거죠. 네. 기본주택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44%는 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사는 분들한테 분양을 하면 주거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분양 위주의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분양을 많이 하더라도 자가 소유율이 별로 높아지질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 계속 살다가 팔아버리니까요. 집을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우면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무주택 가구 또 세 사는 분들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 때문에 내가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생각도 계속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새 사는 분들한테 획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는 분들한테 획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제공하려면 장기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지금까지 적자가 계속 났어요. 네.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니까 대량 공급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금 순환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뭐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소수한테만 주고 네. 안 좋은 곳에 짓고 네. 이렇게 했던 건데 발상을 전환해서 네. 최소한 본전은 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기본주택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지에 짓고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네. 그래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제공하니까 기피 시설이 안 되겠죠. 예. 그 핵심 요지에 지으니까 아주 좋은 데 짓고 예. 품질도 훨씬 높여서 분양 이상의 품질로 짓자. 뭐 면적 제한도 없고. 면적은 지금까지 5개 모델을 만들어 놓았고요. 예. 최대 이제 85제곱미터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전용 하자. 면적. 예, 전용 85, 방 예. 3개, 뭐 알파룸도 있으면 방 4개 이렇게 한번 하고 드레스룸도 제대로 만들고 네. 그래서 중산층이 좋아하는 그런 모델로 만들자. 그래서 누구나 살 수 있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요. 분양 이상의 품질을 제공하겠다. 면적도 그렇고. 네. 그래서 핵심 요지에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최소한 공공 입장에서 본전은 되게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본전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했을 때는 예. 시세에 근접하는 임대를 받아야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좀 획기적으로 높이자. 예.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좀 높이니까 예. 거의 시세의 절반 가까운 금액으로도 임대료를 시세의 절반 정도 받아도 저희가 본전이 된다는 거죠. 이제 땅값이 이제 상대로 줄어드니까. 네, 땅값 부담이 줄고 예. 그리고 또 자금 조달도 조금 저렴하게 예.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네. 도와주면 거의 핵심 요지의 시세의 절반으로 임대를 제공해도 공공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하더라라는 것이고요. 임대 기간은 임대 기간은 30년 단위로 갱신해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년마다 조금 인상을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2년마다 한 3% 정도 인상률을 조정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30년 살고 또 재구조화해서 예. 또 30년. 이게 왜 30년 단위로 말씀을 드리냐면 해보면은 본전이 좀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그 조정은 해야죠. 예.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그래서 쫓아내지는 절대로 않는다. 네, 5% 범위 안에서. 2년에 3%인데요. 네. 30년 지나면 사실은 저희는 임대료 보증금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해요. 해보면.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더 네. 저렴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건 30년 예측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니까 네. 저희가 30년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년짜리 갱신을 하기 때문에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 입장에서는 최소한 본전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 시세의 절반 수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핵심 요지에. 이거 전세예요, 월세예요? 이거는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월세입니다. 근데 월세인데 자금 순환이 됩니까? 월세니까 자금 순환이 되죠. 어떻게 해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지으려면. 예. 그래 저희는 어떻게 구조를 짜는 거냐면 네. G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네. 이 기본주택 같은 건 평균적으로 한 채 약 3억 2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 비용이. 예. 예.
3억 2천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예. 이걸 리츠에 파는 겁니다. 예. 이 전용 리츠에 팔면 전용 리츠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예. 전용 리츠에서도 본전이 될 수 있게 구조를 유지를 하고 저희도 이 전용 리츠에서 전체를 빌립니다. 마스터 리스를 해서 이걸 전체가 본전이 되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돌아갑니다.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네, 이런 다 돌아갑니다. 겁니까? 예. 중간 중간에 그런 공적인 지원만 적절히 해주면 큰 예. 비용 들이지 않고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자로. 예. 그 다음에는 추첨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일부는 추첨하고 네. 또 일부는 가점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수돗물처럼 공급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다 공공 서비스로 지금까지는 집이라는 게 자산이고 또 소수에게만 제공하는 주거 복지였다면 이걸 바꿔서 장기 임대주택은 공공 인프라다 이렇게 접근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네. 도로, 철도 이런 것처럼 수도 이런 것처럼 공공 인프라로 접근해서 네. 원하는 누구에게나 다 제공해보자. 예. 핵심 요지에 원가 수준에 그 물량 공급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경기도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는 매년 10만 원씩 15년간 150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1년에 10만 원씩 공급이 네. 가능하다고요? 예, 대량 공급 가능하고요. 이 권한만 주시면 예. 몇 가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 제안을 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 예, 중앙정부에서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권한을 주시면 됩니다. 예. 권한이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땅에 대한 권한 지금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LH가 많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대부분 그 많은 부분을 분양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공임대를 많이 짓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공공임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야 공공임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본주택은 적자가 안 나는 모델입니다. 본전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대량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굳이 분양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인프라가 장기 임대가 부족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장기 임대를 전체 주택 재고의 약 25%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야심차게 세워서 추진하면 15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주거 안정이 해결 가능한 목표입니다. 경기도인데 무슨 또 전 국민이에요. 아, 경기도가 해결이 되면 정부에서 하면 또 전 국민이 되는 거죠. 다른 데로든지 확산된다? 예, 같은 모델 할 수 그래요?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할 때도 대부분 요새 대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전세를 하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좀 불안하죠. 전세금 혹시 떼일까 봐.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 부담이 같다고 하면 네. 월세가 나쁘진 않은 거죠. 그래요? 대출 받아서 하는 경우에 계산해 보시면.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살림이 빠듯한 입장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게 사실 부담이잖아요. 아니 그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는 분이 그 비용 부담하고 내가 월세 내는 거하고 비교해서 비슷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전세 대출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좀 전세 보증금을 조금 저렴하게 준다면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어떻게 전세로 안 됩니까? 이런 건 여지가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자금 순환이 안 된다? 예, 그렇게 해서는 이게 돌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럼 월세 수준은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 그렇게 지금 예, 시뮬레이션 핵심 요지에 주변 시세 절반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러고도 된다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비법 중에 핵심은 용적률이다. 용적률이 가장 핵심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 좀 자금 조달을 저렴하게 해야죠. 그러면 네. 지금 그 서울로만 잠깐 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용적률 확 올려주면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런 구조로 짜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서울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질문은 제가 좀 그렇죠. 아니 제가 사실 이게 왜 안 하는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이해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서울에서도? 다 제가 워낙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 그 사업 구조가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해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예. 왜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민간 같은 경우 용적률을 확 올려주면 특혜가 되니까 네. 이제 그래서 뭐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공공개발 영역은 용적률 확 올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접근하신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냐고요, 그러면? 그 용적률 확 올려서 이 기본주택 방식으로 본전은 되게 네. 지속 가능한 모델로 대량 공급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검증해야겠네. 네, 알겠. 네. 근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장기 전세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그 지속 가능한 모델이냐라고 여쭙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량 공급 가능하냐. 네. 예. 장기 전세 참 좋은 건데요. 예. 예. 수요자 입장에서는 참 좋죠.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 대량 공급 가능하냐? 예. 그럼 몇 토나 하실 생각이냐? 지속 가능하냐? 그거 약간 좀 저희든 자세히 뭐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저희로서는 이 전세만으로는 대량 공급 가능한 모델이 안 나오더라. 결국 자금 순환이 끊겨버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속칭 총알이 떨어진다 이런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중앙정부에 몇 가지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답은 왔습니까? 뭐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예. 부분 또 제도 개선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장기 전세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 누구나 하겠다 이런 거는 저희 또 건의가 그런 식으로 또 약간 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뭐 정부에서 또 평생주택 해서 뭐 저희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네.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가장 이제 걸려 있는 게 무주택자 누구나에게 주는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감대가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좀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좀 약자 쪽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그런 말씀. 생각 계속 가지고 계신데 진짜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무상급식 했을 때 똑같은 논쟁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발상을 전환해서 예. 보편적 서비스다, 공공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자들이 지하철 잘 안 타겠지만 버스 잘 안 타겠지만 굳이 막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장기 임대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인데 나는 그럼 집 사서 돈 벌지 않겠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한테는 제공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은 지돈 들여서 그러니까 사지 꼭 임대 들어오겠느냐 예,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굳이 임대 안 들어올 텐데 그런 사람들이 나 집 안 사겠다고 하면 넣어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욱 GH 사장이었습니다.